11월 1일 토요일 K리그1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강원은 4-4, 이를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좌우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는 팀이다. 김건희는 등지기와 라인 브레이크를 번갈아 쓰며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든다. 김대원은 역습의 스위치다. 그래서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커트로 수비의 시야를 찢는다. 서민우는 이선에서 세컨드볼 반응이 빠르고 압박 회피 후 전진 패스의 질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강원은 볼을 빼앗긴 직후 곧바로 제압박에 들어가며 두 번째 지역에서 재점유 비율을 끌어올린다. 반면에 수비 전환 시 풀백의 복귀가 늦어지는 구간이 있어 좌우 밸런스 관리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ACL 현실권을 노리는 상황이라 스프린트 빈도와 압박 강도에서 타협이 없다. 결국 홈에서는 초반 15분 주도권을 빠르게 잡고 템포 전환으로 상대 블록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4-3-3을 유지하지만 콤파뇨의 부상 이탈로 타깃형 마무리 루트가 약해졌다. 그리고 이미 우승을 확정한 직후라 동기부여가 떨어진 구간이 보이고 경기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 포엣 감독이 티아고, 이승우, 권창훈, 박재용 등 그간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자원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로테이션 폭이 커지면 라인 간 합의가 느려지고 1, 2선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다. 티아고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주변 연계 속도가 늦으면 고립된다. 이승구는 볼 운반과 방향 전환이 날카롭지만 세컨드 지원이 늦을 때 깊이를 만들기 어렵다. 권창훈은 중간지대에서 전개는 좋지만 전환 템포가 상대 압박에 막히면 패스각이 막힌다. 그래서 전북은 전방 압박이 실패한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 하프라인 뒤 공간 노출이 반복될 수 있다. 강원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템포 전환의 결단이 빠르다. 전북은 우승 확정 이후 로테이션 영향으로 조직력이 불안정하다. 결국 강원이 홈의 응집력과 빠른 역습으로 변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최근 확실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주민규가 박스 안에서 다시 본연의 득점 감각을 되찾았고 에르난데스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마사의 창의적인 전환 플레이가 맞물리며 공격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전방에서부터 유기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이선의 세컨드볼 회수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김봉수와 이순민으로 구성된 중원 라인은 단순한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이 아니라 템포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전술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좌우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면서 전방의 에르난데스가 박스 근처에서 1대1 상황을 꾸준히 만든다. 대전의 강점은 단순히 공격뿐 아니라 수비 전환 속도에서도 나타난다. 전방 압박 이후 라인을 빠르게 재정비하며 상대의 방역을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이 압박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수 모두 우위를 점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전통적인 4-4-2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방 압박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 둑스와 안데르손이 전방에서 라인을 이끌지만 이선 링가드와의 강역이 벌어지면서 전진 템포가 자주 끊긴다. 중원은 이승모와 류재문 혹은 황도윤 조합으로 운영되지만 볼 운반의 질이 떨어지고 템포 조절 능력도 부족하다. 그 결과 빌드업이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고 전환 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장면이 많다. 서울의 수비 라인은 김기동 감독 체제 아래서 포백 강력 유지에는 안정감을 보이나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처리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공격적으로는 링가드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을 받을 때는 위협적이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단발성 공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드필더 퀄리티 차이가 전체적인 전개 밸런스를 흔들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대전은 전방 압박과 중원 조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은 중원 불안과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자신감 모두 대전 쪽으로 기운 경기다. 홈팬 앞에서 강한 압박과 마무리 능력으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김천은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전력 공백의 타격이 매우 크다. 박상혁, 이동경, 원기종, 김승섭, 이승원 등 팀 상승세를 이끌던 병장 자원들이 28일부로 모두 전역했다. 정정용 감독은 주축 라인 없이 새 조합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는 조직력 자체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다. 중원과 이선의 연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빌드업 구간에서 방향 전환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김인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은 뛰어나지만 지원각이 좁아 고립될 여지가 있다. 김주찬은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나 세컨드 지원이 늦어 단절이 잦다. 박세진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공수 전환 시 기성용의 압박을 넘기 어렵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커버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결국 주축의 부재는 전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까지 동반하고 있다.
포항은 3-4-3 전형으로 탄탄한 전술 밸런스를 기반으로 한다. 기성용은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며 짧고 긴 패스를 혼합해 전환 속도를 만들어낸다. 중앙에서 방향을 전환해 상대 압박을 흘려내고 전방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준인교는 박스 근처에서 침착한 볼 처리와 결정력으로 득점 기대값을 높인다. 이호재는 포스트 플레이와 움직임의 완급 조절이 뛰어나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이 조합은 전진 템포를 끌어올리면서도 라인 강력을 정교하게 유지한다. 윙백들은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공격 폭을 넓히고 세컨드 지역에서 반응 속도와 커버 타이밍으로 경기를 안정시킨다. 결국 포항은 경기 운영, 리듬, 템포 조절 모든 면에서 완성형이다. 김천은 주축 선수 전역으로 전술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조직력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은 기성용과 준인교, 이호재를 중심으로 경기의 리듬과 템포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다. 결국 경기의 방향은 전술 완성돼서 앞선 포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안양은 4-3-1-2 전형으로 라인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며 중앙 밀집 구간에서 세컨드볼 장악력을 극대화한다. 못다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등지는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공중 경합 후 2차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간다. 야구는 못다와의 원투 패스를 기반으로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을 맞추며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마트스는 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겨낸다. 좌우 풀백은 오버래핑을 시도해 폭넓은 공격 루트를 형성하고 수비 전환 시엔 빠르게 라인을 재정렬한다. 세컨드볼 상황에서는 더블 볼란치가 동시에 전진해 소유권을 이어가며 공격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볼 회수 타이밍에 맞물리며 후반에도 체력 저하 없이 주도권을 지켜내고 있다. 또한 못다를 기점으로 한 공중볼 연결이 공격 패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울산은 노상래 감독 부임 후 전술 밸런스를 되찾는 중이지만 아직 라인 강력과 전환 타이밍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4-3-3 전형으로 전개하지만 중원과 전방 사이의 거리 유지가 불안해. 압박 대응 시 템포가 끊긴다. 에릭은 뒷공간 침투는 좋으나 연계 과정에서 공을 오래 끄는 습관이 있어 볼 소유가 자주 차단된다. 루빅손은 좌측 돌파 시 속도는 빠르지만 크로스의 질이 들쭉날쭉하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보야니치는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하나 수비 가담이 느려 중원 압박 시 뒷공간 노출을 자주 허용한다. 수비 전환 구간에서 풀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또한 조현우 골키퍼의 공중볼 처리 불안이 여전해.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안양을 상대로는 라인 유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안양은 못다를 축으로 한 포스트 연계와 세컨드볼 회수 구조가 완성형 단계에 도달했다. 울산은 전술 밸런스를 되찾는 과정에서 라인 강력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공중 경합 집중도와 전환 템포를 감안할 때 홈안양의 리듬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한다. 헤이스는 역습 전환 시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팀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 오후성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이선 침투 타이밍을 잡아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최경록은 전방 압박과 볼 탈취 이후 짧은 패스로 곧바로 역습 전개를 주도한다. 광주의 수비는 라인 간격이 촘촘해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며 상대의 중거리 시도까지 차단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특히 후방 빌드업보다는 전방 압박 탈출 후 롱패스를 통한 빠른 전환이 중심이다. 이로 인해 경기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분배가 안정되며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중원부터 압박을 시작해 템포를 주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는 3-4-3 포메이션으로 운영되지만 원정 경기 일정 자체가 선수단 피로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공항으로 이동 후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이 반복되며 체력 손실이 누적된 상태다. 유리 조나탄은 개인 기량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지만 체력 저하로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남태희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담당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방향 전환이 늦어진다. 이탈로는 스피드가 좋지만 전환 시 팀 전체 간격이 벌어져 지원 타이밍이 늦어진다. 제주의 공격은 개별 돌파 위주라 세트 플레이와 연계 움직임이 부재하다. 특히 원정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결국 후반 중반 이후에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광주는 응집된 전술 구조와 효율적인 체력 운영으로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한다. 제주는 이동 피로 누적으로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광주가 짜임새 있는 후역습과 홈의 리듬으로 승점을 가져올 시나리오다.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방에서 빠르게 전개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사박은 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순간적인 움직임이 뛰어나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다. 김경민은 이선에서 폭발적인 속도를 활용해 침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루아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며 컷백 크로스 타이밍이 정교하다. 윌리안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안현범이 좌우 폭넓은 움직임으로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다. 특히 수원FC는 빠른 전환과 넓은 폭의 공격 전개로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무력화한다. 사박과 김경민의 연계 플레이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탁월하며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중원에서는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공격 전환 시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결국 대구가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수원FC의 속도전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대구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전개한다. 세징야는 여전히 공격의 중심축으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정치인은 윙포워드로서 돌파 시도와 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수비 가담이 늦고 복귀 속도가 불안하다. 라마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에 능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대구의 공격 라인은 순간적으로 몰아붙이는 파괴력은 있지만 수비 전환 시 강력이 쉽게 벌어진다. 중원은 빌드업보다 공격 전개에 무게를 두는 성향이라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는 편이다. 특히 수비 라인이 올라온 상황에서 미드필더의 커버가 늦으면 상대의 빠른 침투를 막기 어렵다. 결국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전술이 역습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빠른 템포와 침투 타이밍으로 대구의 높은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박과 김경민의 속도, 루안의 돌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고 전진 라인의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수원FC가 후반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